오는 시간관리법을 강의해 주실 이현주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ABO 리더님들 모두 모두 반갑고, 양문교 과장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할 내용이 시간을 성과로 가져오는 시간관리법인데요. 여러분들 자기 관리, 그리고 자기 개발에서 끝판왕이 사실은 시간 관리예요.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때는요, 저희들이 보통 개입을 하기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을 시키는데 많은 방점을 두기보다는 사실 시간 관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게 나중에 엄청난 초격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여러 내용들을 많이 함축하고 있어요. 오늘 거의 한 학기 수업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초집중하시고 꼭 들으시면서 오늘 이 내용들을요, 소중한 가족들한테도 많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네. 다 보이시는 걸로 알고. 네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룰 목차는 크게 세 가지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왜 시간 관리가 필요한가? 두 번째는 일상의 황금 비율을 찾는 시간 관리 비결입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통제고요. 두 번째가 전념이고요. 세 번째가 도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통제, 전념, 도전. 이 세 가지 측면이 오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성과로 가져오기 위한 습관 관리 비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이요, 우리가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항상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너무나 많이 시간을 흘려버리는 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TV 시청이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여러 외부 모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잡동사니 될 일들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를 사실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한번 보시겠어요?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거 보면요. 지금 스마트폰 사용 실태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일주일 동안에 쓰는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걸 한번 나눠보면 하루에 대략 5시간에서 6시간, 나이대별로 좀 다르지만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을 스마트폰에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세 이후에는 조금 덜하고, 보면은 지금 19세에서 39세가 굉장히 지금 많죠. 스마트폰에 쓰는 시간이. 무려, 여러분, 대여섯 시간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그래도 이게 지금, 아이들은 그래도 좀 작다. 아이들은 좀 떨어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지금 19세, 29세는 38.3시간인데, 남성 기준으로 아이는 36.2시간을 쓰네. 좀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통계의 착오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7세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다 주시나요? 일단은 7세 아이들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급률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스마트폰에 우리가 허비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충격적인 게 있어요. 아니, 이게 뭐지? 남성들은 그러면 스마트폰을 잘 안 하네? 여성들이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남성들은 스마트폰 말고도 다른 걸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게임이 있죠, 게임. 그쵸? 게임이 또 엄청나게 많이 차지합니다. 이 스마트폰하고 또 다릅니다. 닌텐도 스위치라든지, 플스라든지,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은 제외하면, 사실 또 이거 엄청난 어떤 시간을 좀 잡아먹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요, 어떤 분은요, 잠자는 시간이 6시간이래요. 자기는 잠자는 시간이 6시간이고, 너무나 바빠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도무지 진짜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삶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면은 양이에요, 질이에요? 잠은 양이에요, 질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 아마 질이에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그 마케팅 효과입니다. 수면은 과학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가지고. 수면은 무조건 양입니다. 무조건 양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좋은 베개를 베고 잔다 하더라도 4시간을 자면은요, 이건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이거 평균 시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되죠? 약 7시간 반에서 8시간 반. 사람에 따라서는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성인 경우에는. 이 정도를 자야 되는데, 이분은 6시간씩 자니까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쓰시는지, 이분이 시간 어떻게 쓰시는지 제가 한번 탐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잠자는 시간은 6시간이 맞아요. 평균치를 보면. 대략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잠에 드는 시간이 1시간 반이에요. 잠이 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리고 일어나서 일어나는 시간이 30분이 걸려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2시간이 허비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낮잠을 30분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합치면 어떻게 보면 이분은 수면 시간 다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낭비하고 버리는 시간들이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요즘에 그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이 트렌드에서 분초사회, 어떤 면에서는 돈보다 시간, 시간의 효율성을 극도로 높이려고 하는 사회적 경향성은 매우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비가역성이라고 아세요? 비가역성. 한 번 흐름이 들어온 거는 되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온 건 그 물결은 다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죠. 그건 가능한 거죠. 근데 청소년기가 아동기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비가역성인데 어떤 미래 사회에서 하나의 비가역성의 큰 흐름이 뭐냐면 AI가 이건 시간의 문제지 AI가 또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할 거라는 겁니다. 이건 시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로봇 청소기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식기세척기 많이 쓰시죠, 그렇죠? 아니면 바리스타 기계라든지 종업원 AI라든지 뭐 공장 근로자라든지 이런 여러 전문직까지도 이런 토대들을 AI들이 또 로봇들이 다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원래 인간이 고래로부터 가지고 있던 게 노동력이었단 말이에요. 시간의 대부분을 노동력으로 쏟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요소들이 자꾸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자꾸 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디가 메우고 있어요? 바로 SNS, 다양한 공동체, 이런 것들이 메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봇 청소기가 청소하고 있고 우리는 누워서 뭘 한다? 유튜브를 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부동산 공부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동산 공부라는 게 아니라 그냥 10개 정도 보면서 떨어져. 얼마나 떨어져? 20% 떨어져, 30% 떨어져, 올라가, 떨어져. 이것만 10개씩 막 검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간의 공백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최근에 이제 흐름들은 소유 경제에서 경험 경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82년생이거든요. 저하고 비슷한 세대들 아마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저희 때에는요, CD 플레이어에다가 CD 듣거나 테이프 해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서, 노래 듣고 다녔던 시대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들 시대 때는. 그리고 저는요, 예전에 만화책 볼 때도 다 사서 봤거든요. 사가지고, 그거를 다 소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CD 드라이브로 들으시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테이프로 들으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스트리밍 서비스로 듣죠. 만화책도 지금 다 스트리밍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소유해서 무엇인가를 관리하고 그러는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추구하지 않고 경험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토대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런 생활 세계뿐만 아니라 경제 생태계 아니면 판매 전략,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도 다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옛날에만 해도 어떤 잡지를 사가지고 거기서 보여주는 마케팅 뭐 하는 무슨 그런 거를 보고 그걸 보고 보통 홈쇼핑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뭘 사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런 게 빠르게 뭘로 변하고 있냐면은 공동체 위주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맘카페, 커뮤니티 경제 이런 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아지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또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축하느냐, 또 해야 할 것들을 어떻게 내가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굉장히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생각해둔 여러분들 목표, 2024년 목표 아마 지금 다 세우셨었죠? 다이어리에 지금 깜빡깜빡 하신, 벌써 깜빡깜빡 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막 도리도리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다이어리 첫 페이지를 피시면 있을 거예요. 한 10개 정도 적으셨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그 중에서 나는, 거의 뭐 대부분 하고 있다. 있으세요? 이 중에? 있으시면 여기 채팅창에다가 조금
4에서 다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 지금 올리신 분 계신가? 수면은 양,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네. 그쵸. 거의 아마 못하고 계실 겁니다. 네, 많이 못하고 계실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목표를 우리가 세울 때, 왼쪽으로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왼쪽이 뭐죠? 했어, 못했어. 요걸로 잡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요, 이거를요, 패러다임을 우리가 좀 바꿔보면 좋아요. 했어, 못했어로 하지 마시고요. 몇 퍼센트 했는지로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번 연도에 10kg 뺀다, 내가 이번 연도에 10kg 뺀다, 내가 못 빼면 내가 혀 깨물고 죽는다, 내가 진짜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진짜. 내 이 사이즈가 이제 하나도 안 맞고, 옷도 하나도 안 맞고, 내가 진짜 완전 내가 이제 목숨 걸었어. 이렇게 하셔도요, 못해요, 보통. 아유, 진짜 나는 안 되나 봐. 막 거의 그렇게 가거든요. 이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0kg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잘게 쪼개셔서 100g씩. 여러분, 100g씩 해서 100일만 하면 10kg이죠. 그쵸? 100g씩 365일 동안에 100g씩 한 걸음씩 가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1년에 10kg은 다 못 뺄 수도 있겠죠. 한 4kg 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40%는 한 겁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질적으로 했어 못했어 이렇게 뭔가 했으면 한 거고 못했으면 못한 거고 이렇게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양적 측면이다. 몇 퍼센트를 했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내가 조금 느리긴 했어도 이번 연도 했네.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연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점진적으로 여러분이 가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은 목표가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계획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계획은 뭔가요? 100%를 도달할 수 있는 작은 0.1%, 1%를 쌓아 올릴 수 있는 아주 세부적이고 가시적인 그것들을 봐서 우리는 계획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네, 오른쪽의 목표를 이룰 확률이 훨씬 높고요. 시간 계획과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성공하는 리더에 대해서 우리 그 아메이에서 인터뷰를 실제로 좀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뉴 에메랄드 달성자, 여러분 아마 우리 리더님들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에메랄드를 달성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이게 누가 보면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내가 막상 해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이 달성자들에 대해서 어떤 비법이 있느냐? 사실 우리 또 ABO 리더님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경험치를 또 그냥 여과 없이 다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를 뽑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소비자 파트너의 신뢰 관계. 어떻게 보면 신뢰 관리는 관계성, 인간관계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은요, 넘어졌을 때 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말은 뭔가가 지금 뭔가 안 좋으니까 절망스러우니까 회복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아프니까 힘드니까 회복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큰 사람은 업황이 어렵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되게 어려운 상황이어도 누구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 두 번째가 회복 탄력성이고 세 번째는 철저한 제품력.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분야에서 첨단을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기가 다 소화를 하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비즈니스 시간, 습관 관리. 이것이 네 번째로 뽑혔습니다. 우리는 요 중에서 비즈니스 시간, 습관 관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실제로 한 이제 리더님의 스케줄인데요. 여기 뉴 에메랄드를 사실 달성하신 리더님의 스케줄인데 이걸 보시면 좀 어때요? 이게 굉장히 촘촘하죠?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촘촘하고 또 뭐 어때요? 상당히 일정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이 등원, 아이 등원, 아이 등원, 아이 등원, 소비자 미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들 큰 덩어리로 이렇게 짜지 말고요. 촘촘하게 또 일정하게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게 굉장히 이렇게 시간 관리를 촘촘하게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일상의 황금 비율을 찾는 시간 관리 비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인간을 변화시킨, 인류의 역사를 만든 하나의 동력이 뭔지 아세요? 심리학적 개념에서 인간의 역사를 만든, 예를 들자면, 얼룩말들은 뭐, 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인간은 만 년 전과 지금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걸 뭘로 보시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willingness, 의지력입니다. 의지력. 여러분들 미래는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변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의지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의지력에 따라서 미래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의지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바뀌는 거죠. 나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의지력을 아무리 써도요, 반대편에 여러분 빛이 밝으면 해가 너무나 밝으면 그림자도 짙잖아요. 왼쪽이 있으려면 오른쪽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과 암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벽이잖아요. 의지력이라고 하는 요소가 생길 때 다른 요소가 하나가 더 생겨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본능입니다. 본능.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5시에 일어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5시에 내가 일어났는데 거의 내가 일어나긴 했어요. 알람시계를 켜놨으니까. 근데 일어나긴 했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진짜 일단 딱 30분만 더 자자. 그냥 누가 여기다 본드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등이 안 떨어지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꿈나라로 가게 되는. 이게 바로 본능의 힘입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의지력이 센가요? 본능이 센가요? 본능이 더 세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연력학의 제2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신 부분이 계세요? 여러분 저는요 공학 그 관련해서 많은 수업들을 들어봤는데 연력학이라든지 반응고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보면요 교수님들께서 거의 찬탄하는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연력학 법칙이에요. 1법칙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요. 2법칙이 바로 그 유명한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요, 이 엔트로피가 뭐냐면 에너지의 흐름을 설명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상태 함수라고 얘기하면 돼요. 쉽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엔트로피의 법칙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에너지는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방향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질서에서 혼돈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혼돈에서 질서로 가나요? 질서에서 혼돈으로 가나요? 질서에서 혼돈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은 지구 떠나면 우주 공간에 가면 이 법칙이 사실은 안 먹히잖아요. 근데 이 연력학 제2법칙은 우주 공간 어디에서도 다 통용되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거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렵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 굉장히 뭔가 어질러져 있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깨끗하죠?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정돈된 집이 이렇게 정돈된 방이 이렇게 어질러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한 1000년, 20,000년 지나면 이렇게 어질러진 게 굉장히 정돈된 걸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존재하겠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이렇게 좀 집이 굉장히 어질러지게 되는 것이 기본 토대라는 겁니다. 소위 우리 삶으로 이걸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간다? 혼돈으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돈이에요. 지금 막 거의 이 왼쪽에 있는 집에 지금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내 삶을 질서로 바꾸고 싶어요. 질서의 공간으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무 빡세게 하시기 시작하면 너무 막 내가 뭐 보통 8시 일어나는데 막 5시 일어난다. 이게 힘든 거거든요. 내가 지금 몸무게가 한 80kg 나가는데 막 30kg 뺀다. 이거는 그냥 실패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만큼 80kg를 유지하고 이만큼 정리를 안 해왔던 역사가 있거든요. 아유, 80kg 얘기하니까 제가 찔리는데 사실 제 얘기입니다. 굉장히 찔리는데 사실은 그렇게 바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본능이 눈치채지 않도록 본능이 눈치채지 않도록 아주 슬그머니, 아주 작게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핵심 진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까지 의지력을 썼는데도 안 바뀌었었던 이유는 의지력은 유한한 자원이고요. 의지력의 반대편에는 본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지력을 어떻게 써야 된다? 현명하게 써야 된다. 어떻게? 아주 잘게.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점진적으로 바꿔야 된다. 내가 8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7시 55분에 일어나는 걸로 바꾸셔야 돼요. 이게 익숙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7시 55분에서 7시 50분으로 바꾸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럼 다시 7시 53분으로 가보는 겁니다. 이렇게 조율하면서 점진적으로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10가지의 지금 계획 중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빼고요. 나머지는 싹 지우세요. 그냥 지우개를 지우시거나 아니면 찢어버리시거나 바꾸시거나 그러셔도 돼요. 한 가지만 집중하셔서 그것을 또 쪼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개씩 내 인생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요.
이 지점을 이제 어떻게 바꿔나가는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통제고요. 두 번째가 바로 전념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도전입니다. 이 개념들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수잔 커바사라고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이분이 스트레스 하디니스 개념에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데도 이걸 다 어떻게 견디면서 가지?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변인을 뽑은 거예요. 이제 논문으로 써서 이제 낸 건데 그게 바로 통제, 전념, 도전. 이걸 3C라고 부릅니다. 컨트롤, 커미먼트, 챌린지. 요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가 모든 시간을 다 관리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이렇게 할 때 시간에는 뭐 여러분들이 시간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것은 많고 시간은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순위 설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 자기계발서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정말 저는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바로 스티븐 코비 박사입니다. 그 스티븐 코비 박사의 사실은 이야기를 담은 짧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We all have this one life to live. A fleeting shadow amongst all that exists in this vast universe. We have the ability to accomplish anything, truly anything, if we use our time wisely. Is this jar full? And is it full now? Yes. And how about now? Is the jar full now? Yes. Yes. Yeah, it is. Now, I want you to recognize that this jar represents your life. Golf balls are the important things, your family, your friends, your health, and your passions. The pebbles are the other important things, your car, your job, your home. And the sand is everything else, it's just the small stuff. Now, if you put the sand into the jar first, you won't have room for the pebbles or the golf balls. The same is true in life. If you spend all your energy and your time on the small stuff, you won't have time for all the really important things that matter to you. Pay attention to the things that a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Take care of the golf balls first, the really important things. Set your priorities, because everything else is it's just sand. Yes. 여러분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시간에서 모래를 먼저 넣고 계시는 것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저는요, 사실 다양한 라이프 코칭을 하면서 시간 관리 세션들을 개인마다 제가 사실은 코칭을 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임직원들도 따로 만나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사실 가장 큰 변곡점이 시간 관리란 말이에요. 근데요,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뚜렷한 차이를 저는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분주하더라도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또 어떤 면에서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 여기에다가 시간을 쏟고 있는 분들은 거의 자신의 인생에서의 발전이 별로 없다는 걸 저는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스티븐 코비 박사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는데 그분의 가장 위대한 저는 두 가지 기둥이 하나가 바로 시간 관리 매트릭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영상도 스티븐 코비 박사의 예를 이 교수님께서 실제로 한번 재현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는 네 가지의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할 것들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긴급하면서 중요한 것.
긴급하면서 중요한 거. 여러분, 긴급하면서 중요한 거를 잘 챙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성공하세요. 어느 정도. 근데 초격차를 이루고 진짜 발전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고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비긴급하고 중요한 거. 그러니까 긴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거. 세 번째는 긴급한데 안 중요한 거. 예를 들자면 이메일 온 거, 카톡 온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뭐 쓰레기 갖다 버리고 이러는 거. 모래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게. 긴급한데 안 중요한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비긴급하고 비중요한 거. 예를 들자면 계획된 취미라든지 휴식과 같은 것들. 아까 그 교수님이 마지막에 넣었던 맥주 있죠? 좀 즐길 수 있는 것들, 콜라나 맥주나 재밌게 쉬는 거, 이게 바로 비긴급하고 비중요한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사실 이거 다 필요합니다. 빨래 거는 것, 빨래 개는 것도 필요하죠.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비긴급하고 안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긴급해서 뭘 누가 갔다 와야 되는데 우표, 뭐 우체국 갔다 와야 되고 이런 문제는 긴급한데 별로 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다 필요하긴 하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긴급하고 중요한 일과 비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앞에 먼저 하시라는 얘기예요. 일상에 가장 먼저 이걸 하시라는 얘기. 그럼 여러분, 아까 골프공이 나왔죠, 처음에. 골프공. 그게 뭐여야 될까요? 긴급하고 중요한 거를 얘기해야 될까요? 비긴급하고 중요한 게 골프공일까요? 정답은 바로 비긴급하고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별표입니다. 이게 바로. 비긴급하고 중요한 거는 니초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못해요. 내가 나중에 작가가 될 거야. 그래 내가 지금 일상이 바쁜데 무슨 작가를 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긴급하고 중요한 거를 내 일상에다가 리추얼로 먼저 배치를 하셔야, 그렇게 해야 다른 시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되냐? 얘네들을 먼저 끝내놓으면 짜투리 시간이 남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중요한 거를 먼저 하고요. 저는 오전 시간을 두 개로 나눠서 비긴급하고 중요한 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긴급하고 중요한 걸 하고요. 그런 다음에 짜투리 시간을 잡동사니로 묶어가지고 긴급한데 안 중요한 것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녁 시간에는 계획된 취미나 휴식 같은 것들, 비긴급하고 비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그 유명한, 정말 진짜 너무너무나 유명한 개념이죠. 이게 바로 시간관리 매트릭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투잡을 뛰고 있는 한 직장인 리더님의 2주 계획 예시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면은 막 청소 미팅, 회사 운동, 회사 운동, 이게 지금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다, 이 사람 인생은. 아우, 저는 시간이 없어요. 남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요, 이걸 이렇게 좀 쪼개보시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쪼개는 게 힘들다. 그러면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대로 오전 시간을 두 개로 나누시는 겁니다. 7시에서 9시 반, 9시 반에서 12시, 혹은 뭐 아이들 뭐 내가 등원시켜야 된다면 9시에서 10시 반, 10시 반에서 12시, 이런 식으로 아침을 두 개로 쪼개시는 거고, 오후 시간을 두 개로 쪼개시는 거고, 저녁 시간을 두 개로 쪼개시는 겁니다. 그러면 딱 6개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시간 관리를 처음부터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이제 보통 어느 정도 스케줄이 잡혀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계획표에다가 여러분들이 남는 시간, 요 시간 블록들, 남는 시간이 무엇이는지를 먼저 배치하신 다음에 요 시간에다가 중요한 것들을 잘 배치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한테 어떤 분이 이제 임원이셨는데, 사실 그분이 저한테 이제 라이프 코칭을 하실 때 자기는 시간이 없대요. 자기는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석사 논문을 그래서 못 쓴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 포기하려다가 자기가 진짜 교수님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을 그만두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분 대단하신 분인데 사실 되게 뭐 생산성도 대단하신 분인데 그걸 그만두시려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시간이 없는지. 그래서 저를 하나하나를 따져봤거든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시간이 얼마나 남는 줄 아세요? 일주일에 따져보니까, 요렇게 세부적으로 블럭을 해서 따져보니까 일주일에 40시간이 남아요. 일주일에 무려 40시간. 그렇게 바쁘셨던 분이. 그래서 그분은요, 석사 논문 1학기 만에 쓰시고 졸업하셨습니다. 지금 박사과정에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우리가 버리고 있는 시간들이 많다. 스마트폰 일주일에 몇 시간 한다고 그랬죠? 40에서 60시간 하고 하루에 대여섯 시간을 스마트폰을 우리가 보낸다고 그랬죠. 이런 시간들 하나씩 찾아보는 겁니다. 또 비긴급하고 안 중요한 일들, 비긴급하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시간 관리에서 보시면 1번 레그에는 지금 비긴급한데 중요한 일을 하실 수 있고, 뭐 2번 레그에서는 중요한데 긴급한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배치를, 일주일의 계획을 미리 어느 정도는 계획을 하시고, 일주일 계획을 쓰시고
그 다음에 하루마다 그거를 촘촘하게 배치하실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바쁘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꽉 차게. 우리가 항상 생선도 꽉 찬 생선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풍성한 거. 시간을 꽉 차게, 의미 있게, 생산성 있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든 사실은 그 다이어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오픈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제가 자부심을 한번 여러분에게 부리자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사실 바꿨어요. 이 다이어리를 가지고.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첫 번째, 오늘 반드시 이룰 5가지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멋이 중한디. 명대사죠. 멋이 중한디.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1년 뒤에 이루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이 아마 2024년 다이어리에 적혀 있는 그 모습이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떼셔가지고 그것이 무엇이든 그거를 위한 작은 벽돌 하나를 5개 정도를 하루에 배치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되게 잘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적는 거예요. 1번. 복화를 하루에 100개씩 외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복화를 하루에 3개 본다. 오늘 내가 3개는 본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젖어들면서 이걸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 5가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큰 목표를 위한 작은 벽돌을 쌓을 수 있는 5가지를 배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토대는 시간관리 매트릭스에도 또 함축이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되는 일 중에 급하면서 중요한 일은 뭐가 있는지, 급하지 않은 일이면서 중요한 일은 뭐가 있는지, 급한 일이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이렇게 적으시면 다 배치가 되셨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타임테이블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시간이 가는 대로. 타임테이블 가시면 제가 지금 7시에서 9시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저는 제가 하는 버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쪼개놨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게 힘드시면 이제 오전을 2개로 나뉘어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이걸 조금 더 많이 쪼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7시에서 9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한 번 더 쪼개봤습니다. 그게 바로 노란색 선이에요. 수직으로 노란색 선이 있죠. 1시간, 1시간씩 내가 배치를 하실 거면은 여기다가 1시간, 1시간 쓰는 겁니다. 첫 번째는 회화를 하는 거고, 두 번째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내가 뭐 리스닝을 해보는 거고, 요렇게 내가 바꿔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내가 오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깨닫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9시에서 10시에는 뭘 하고, 10시에서 11시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로 가보시고, 요렇게 쪼개셔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2시간씩 한다. 그러면 이 노란색 선은 무시하고 그냥 한 줄로 쩍 적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점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시간 관리 매트릭스가 다 들어갔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반드시 이룰 5가지 주제는 최소한의 5가지 주제는 시간 관리 매트릭스에 담긴다. 그리고 시간 관리 매트릭스에 있는 내용은 다시 타임테이블에 담깁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일정이 마치셨을 때, 오늘 하루가 끝났을 때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하신 거는 지우시고 안 하신 건 남겨놓으세요. 지운다는 거는 상이고요. 남겨놓는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나에 대한 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이어리를 보시면 내가 얼마큼 내 일상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조금씩 나는 이번에 10% 했다.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나는 그냥 항상 10%밖에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0%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면 돼요? 11%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 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2% 밀렸다. 3보를 위한 2보 후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퍼센트를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것.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고를 가지고 계신 어떻게 보면 역사를 이루신 분을 우리가 칼 융이라고 항상 뽑아요. 이분이 저서도 어마어마해요. 논문도 많고 많은 분들이 뭐 정신역동의 2명의 거인을 뽑으면 뭐 프로이트하고 융을 뽑는데 사실 융의 어떤 그 사고 그러니까 저작에 비하면 프로이트는 사실 굉장히 적어요. 사실 이분은 굉장히 깊은 분이시거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MBTI 아시죠? MBTI 원래 근간 이론도 이분이 만드신 겁니다. 심리 유형. 요즘 BTS가 굉장히 칼 융을 굉장히 많이 지금 지지하잖아요. 방시혁 대표가 서울대 미학 다녔을 때 분석 심리학, 융의 분석 심리학을 많이 공부하셨는데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냐? 융이요 직접 알려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볼링겐 타워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보이세요? 이걸요 융이 손수 지었어요. 물론 자기 혼자 지은 건 아니겠지만 이거 스스로 자기가 흙을 발라가지고 이거 진 겁니다. 벽돌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만의 볼링겐 타워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집필실에서
나는 혼자다. 열쇠는 항상 내가 가지고 다닌다. 누구도 내 허락 없이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아침 7시에 이분은 기상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번이 별표입니다. 2시간 동안 집필실에서 글을 썼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분의 그 많은 논문과 그 많은 저작들이 다 이 3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오후에 산책을 하시면서 너르고 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분의 삶이었다. 여러분 조앤 롤링은 어디서 해리포터를 썼죠? 더 엘리펀트 하우스라고 하는 자신만의 아지트 카페에서 썼죠. 그렇죠? 아유 이분은 부자니까 이런 데서 쓰시지 나는 이런 데를 하려면은 지금 나는 건물주가 되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만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떼보는 겁니다. 꼭 이런 곳이 아니어도 돼요. 나만의 카페도 되고요, 나만의 어떤 작은 공간이어도 되고요, 나만의 어떤 서재도 되고요. 그런 공간에서 여러분만의 2시간 동안의 집필실,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을 아침에 배치해서 그것을 꾸준히 밀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타임 타이머라고 들어보셨어요? 타임 타이머. 이게 이제 구글에서 이제 많은 직원들이 하시고 지금은 실리콘밸리 이제 뭐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직원들 많이 쓰고 계신 건데 그게 바로 이 타임 타이머인데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그 앱을 보시면 온라인 앱이 지금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무료로 앱도. 근데 나는 스마트폰을 보고 싶지 않다. 그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요 하나의 시계가 있어요. 요게 지금 구글 직원들이 들고 다니는 그 시계입니다. 여러분 요거 저도 있죠? 제가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만약에 오프라인이면 요거 하나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선물로 뭘 하나 퀴즈에서 했으면 맞추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끝내주는 시계거든요. 이걸요 이렇게 돌리잖아요. 딱 돌리면 이렇게 빨간색이 뜹니다. 빨간색이 뜨면 그 다음부터 50분의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동안에는 아무 핸드폰을 본다든지 다른 걸 하지 않고 이 동안에 내가 전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끝나면 알람이 울려요. 알람이 작게도 울리게 할 수 있고 크게도 울리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쉬잖아요. 쉬는 시간을 가질 때 쉬는 시간도 뭘 할지를 내가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해본다. 뭐 스마트폰 할 거면 그렇게 적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조금 뭐 약간 독서를 한다. 뭐 이런 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도요. 여기서 핵심은 손잡이가 있죠. 그렇죠?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시간도 이걸 재는 거지만 내가 쉬는 시간 한 것도 재는 겁니다. 요렇게 20분의 시간을 재서 쉬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항상 얘는 몸에서 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들고 다녀요. 항상. 랩실에서 제가 1랩실에서 2랩실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간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 구글 타이머라고 불리는 요 타임 타이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차일딘이라든지 아니면 뉴욕 대학에서 피터 골비처라든지 습관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인데 피터 골비처는 사실 논문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when if then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논문들을 보면은요 성공할 확률이 약 3배에서 4배 정도 는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when if then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때가 되면 만약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만약 그러면 어떡하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내일부터는 5시에 못 일어나면 난 진짜 내가 혓깰모 죽는다. 내가 진짜 내가 내가 진짜 두고 보자. 내가 5시에 못 일어나면 진짜 이현주 너 진짜 5시에 못 일어나면 너 이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자잖아요. 그러면요 더 스트레스 받아서 늦게 일어나요. 스트레스 받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우리가 항상 패배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항상 못 일어나는 내 패턴을 내가 알아요. 저는요, 스마트폰을 제 옆에 두고 자거든요. 그러면 제가 상담 심리 쪽에 있어서 위기 내담자들이 있어서 그걸 옆에 두고 자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람 시계가 울리잖아요. 그럼 저는 끄고 바로 자요. 배가 저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걸 미리 예견해 보는 거예요. 내일 스마트폰에서 알람 시계가 울리면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끄고 잔다는 거 내가 잘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알람 시계를 저 밖으로 배치해 보는 겁니다. 화장실에다 배치해 놓는 거예요. 나는 화장실 가서 그거 끄고 잔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기서 물 한번 축여보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내일 예상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내가 알람 시계를 끄고 물을 두 손가락으로 축여서 눈에다가 바른다. 이걸 미리 예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건데? 눈이 안 떠지면 어떡할 건데? 물을 바르는 거지. 거기다가 나를 좀 유인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커피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는 커피를 이렇게 갈아서 사실 먹는데, 거기다가 저는 커피를 가는 거를 상상해요. 그러려면 원두를 미리 빼놔야겠죠? 그렇죠? 그런 걸 다 미리 배치합니다. 그 전날. 그리고 저는 독서를 좋아하거든요. 독서를요, 잠깐 읽어놔요. 그래서 궁금하게. 그래서 커피 먹으면서 독서하려고. 그걸 그립니다. 그리고 저는 음악도 좋아하거든요. 음악도, 켜놓을 수 있도록 제가 매뉴얼을 심어놔서, 이현주, 일어나면 너는 커피를 내리고, 독서를 10분 하면서 음악을 틀어놔. 이걸 제가 그 전날 상상을 하는 겁니다. When if then이. 이게 핵심입니다. 아, 나는 내일부터 오전 9시부터, 아니, 오전 8시부터 운동해야지. 달리기 1시간씩 뛰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뛸 건데? 만약에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할 건데? 만약에 만약에 거기서 좀 뭐 식사 준비하다가 10분이 늦으면 어떡할 건데? 이런 식으로 나에게 그 장애물을 갖다가 미리 들이대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를 먼저 내가 예상하고 먼저 상상하는 겁니다. 먼저 그려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계획과 실행과 습관의 3박자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요즘에 핫한 when, if, then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일 아침 7시에 TV를 보면 30분씩 실내 자전거를 탈 거. 이렇게 내가 만약에 계획을 잡았어요. 근데 내가 여행을 떠나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가면은 내가 이 습관을 간신히 30분씩 실내 자전거를 타다가도 이게 놓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우리는 보통 그냥 아유 뭐 여행이니까 그냥 쉬자. 이러다 보면 그 다음날 돌아와서도 이제 이게 사라져 버려요. 언제부터 이제 실내 자전거를 안 타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미리 예견하시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서 실내 자전거를 타기가 어려우면 대신 내가 윗몸 일으키기는 10개를 하겠다. 내가 스쿼시를 10개는 하겠다. 내가 스쿼트를 뭐 20개 정도는 하겠다. 이렇게 내가 미리 예견을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걸 미리 예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로 제가 스티븐 코비의 하나가 시간관리 매트릭스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유명한 영향력의 원과 관심의 원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티븐 코비 박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스티븐 코비 박사에 따르면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항상 사는데 우리는 일상을 항상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선택을 하면 사는데 그 선택을 영향력의 원에 두는 선택을 하느냐 혹은 관심의 원에 두는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고 그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론칙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안 되면 2원칙, 3원칙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법칙은 그 법칙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게 1법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영향력의 원이라는 건요. 간단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관심의 원은 뭐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어머니 바꾸는 거. 우리 남편 바꾸는 거. 이 인간은 그냥 20년 동안 안 바뀌네. 야, 암만 잔소리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금리가 떨어지는 거. 금리가 언제 떨어져? 아, 이 전문가는 왜 또 틀려? 금리가 이번에 떨어진다 그러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내가 스트레스만 받지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금리가 조금 미뤄졌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부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의 원에 집중하는 거. 여기에다가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스티븐 코비 박사.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굉장히 많이 언급되시는 분입니다. 자, 시간을 성과로 가져오기 위한 습관 관리 비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1만 시간의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루틴입니다. 여러분, 에릭센 박사라는 분이요. 실제로, 이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3시간씩 10년 하면 1만 시간이니까 3시간씩만 하자. 3시간만 해라, 너도. 이렇게 우리가 항상 자식 교육을 할 때도 3시간씩 10년을 해라. 10시간씩 3년만 하면 돼. 이렇게 자녀분들을 우리가 많이 했을 텐데요.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그냥 엉덩이 힘으로 버티면 돼.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은 사실은 이분이 원천이거든요. 이분이 사실 논문 내신 분인데 1만 시간의 법칙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말한 건 의식적 훈련이라는 겁니다. 의식적 훈련.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 아마 첫 순위를 뽑으면 링컨. 또 한 명이 있으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뽑힐 겁니다.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사실 대단하다고 부르시는 분인데
여러분 피레침 뭐 발명하시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자서전도 많고 해서. 근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탁월하신 분이에요. 정말 탁월하시고 지능도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프랭클린이요, 무려 50년 동안 체스를 했던 거 아세요? 50년 동안. 50년 동안 체스를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었대. 그냥 일반인 수준이었다는. 어디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걸까요? 1만 시간을 그냥 넘었겠죠. 근데 왜 이 사람은 체스에 대한 전문가 수준도 못 갔을까요? 바로 의식적인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면요, 대략 학생들을 처음에 보면요, 성적이 보여요. 이 학생이 몇 점에 나올지가 대략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앞자리에 앉는 애들이 다 성적이 높습니다. 이거는 빼박이에요. 제가 하도 해봐서 압니다.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학원도 제가 많이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기숙학원에 제가 들어가 보고 하면서 해보면 그건 거의 빼박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걸 가르쳐도 흡수하려고 하는 의식적인 훈련이 훨씬 더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과 습이라고 하는 토대 안에서 누군가에게 배우는 학, 그리고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우리가 습득하는 습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습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삶을 변모시킬 수 있는 습의 환경을 만드는 거. 언제부터? 내일부터 아니에요. 이번 강의 끝나고 바로 10분 동안 뭘 하지?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존 밀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좀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43살 때 경무에 좀 시달리느라 실명을 하셨어요. 눈이 안 보이신 거예요. 근데요, 이분이 43세 이제 경무로 실명을 하신 다음에 59세에 역작을 발표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걸요? 신라건이라고 하는, 여러분 대단한 작품이죠, 진짜. 아마 기독교 쪽에 있으신 분뿐만 아니라 문학세계 안에서 뭐 정수라고 하죠. 그걸 이분이 사실 내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수면을 하시고 묵상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듣고 서사시를 쓰고, 그다음에 기억을 조수가 받아 적게 하고, 조수가 책을 읽어주고, 점심시간을 하고, 산책을 하고, 방문객을 맞이하고, 이렇게 일정하게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융이 나오는 게 그대로 나오죠?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쓰고, 서사시를 썼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조수가 책을 읽어줬죠.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내가 배우고, 오전 시간, 첫 번째, 두 번째 스탐에 내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두 번째 시간에 중요한 걸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밀턴의 일과입니다. 이게요, 제가 성공하고 있는 뛰어난 작가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뭐 다작 작가들, 스티븐 킹 같은 작품이 무려 막 100여 개예요, 이분은. 어떻게 이걸 썼나? 이 사람도 오전 시간이 핵심이에요. 오전 시간에 두세 시간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루틴으로 삶을 자동화해보는 거. 여러분들 하루의 에너지의 흐름표를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가 사이클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1시간이 지나야 머리가 맑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작은 산책이나 명상, 작은 독서 이런 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전 골든타임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스포트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12시가 딱 마치면 그다음부터는 텐션이 확 떨어집니다. 긴장감이 떨어져서 이때는 졸음이 막 쏟아지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안 중요한 거, 긴급하지만 안 중요한 것들을 항상 하는 겁니다. 아우, 저는 카톡이 많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식적으로요, 연락이 잘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컨셉, 이미지를 만들지 마시고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의 컨셉을 잡으세요. 오전 시간만. 오전 시간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연락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카톡을 아예 12시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근데요, 하기 시작하다 보면 사람들도 익숙해져요. 쟤는 오전 시간에만 연락이 안 되고 오후 시간부터 된다. 누가 그런가, 여러분들 여기 중에? 박진영 씨가 그래요. 박진영 씨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오전 시간에는 철저하게 자신의 리추얼을 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초점을 가지시고 저녁에는 뭘 하죠? 피로와 에너지도 저하되니까 휴식 시간, 조금 명상 시간, 조금 나를 회고하는 시간들,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정서적인 균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막 불안, 분노, 화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막 시간의 끝에쯤 갔을 때 막 5시부터 올라가죠. 이때 막 피로도가 몰려오면서 막 굉장히 서운함도 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7시 시작되자마자 가장 청명하고 밝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시작을 하길 바랍니다. 오전에 성과되는 일을 먼저 하고 늦은 오후에는 성찰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니체라는 분 아세요? 니체는 자신이 작품을 쓰기 전에 8시간 정도의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는 산책이야말로 이 사람의 필생의 작업이었어요. 쓰고 그 다음에 산책하고 쓰고 산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오전에는 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오후에는 좀 성찰해 보는 거 여러분들이 잘 구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경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12시간씩 맨날 열심히 12시간씩 공부해라. 그냥 막 머리 싸매들고 뭐 공부해라.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우리가 풍성하게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비긴급하고요. 안 중요한 일도 배치하셔서 하셔야 돼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너무나 가치로운 일일 수도 있어요. 독서, 영화, 하루 성찰하기, 운동, 산책하기, 매일을 계획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저녁에는 성찰해서 이브닝 루틴을 잘 만들어서 모닝 루틴으로 그대로 고리가 연결될 수 있게끔 구축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얼마나 이런 일들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다양한 연구들을 해보면요. 61일에서 66일 정도 걸립니다. 습관으로 만드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루도 안 빠지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루도 안 빠져야 된다. 그러면 루틴은 빡센 루틴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을, 제가 아까 큰 습관을 들이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본능도 세져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할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습관을 잡으셔가지고 걔를 대신 작게는 잡았지만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얼마까지? 66일. 하루도 빠짐없이 실행을 66번만 하면 작은 습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게 우리가 대학도 다니고 할 때, 쟤네들은 왜 이렇게 의지력이 세지? 쟤는 왜 이렇게 자기 관리가 잘 되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의지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어린 시절부터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습관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의지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건 처음에 추동이고요. 처음에 추진력이고요. 더 중요한 건 뭐다? 리추얼이다. 습관이다. 습관은 하시기만 하고 66일이 지나시면 이거는 통합되면서 여러분에게 앵커링이라고 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일생은 조금씩 바뀐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혼자 하시기가 힘들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 지금 473명 정도 되시는데 같은 공동체 혹은 제가 가족들한테도 많이 소개하라고 그랬죠. 같이 구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야, 넌 빨리 가서 책 읽어. 책 읽어. 책이 중요하대. 책이 중요하대. 그리고 나는 스마트폰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우리 애는 책 읽으라고 그러고 나는 스마트폰 보고. 안 되겠죠. 그렇죠? 아주 공동의 리추얼을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같이 읽는 거예요. 나도 해리포터 읽고 우리 아이도 해리포터 읽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창조성을 높이고 나도 창조성을 높이고 이러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구축하셔서 가족 리추얼 혹은 여러분들의 공동체 리추얼들 우리 리더분들께서 많이 모이셔서 지금 많은 발전하고 계시잖아요. 함께하는 여정을 구축하셔서 여러분들의 그런 시너지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경제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경험으로 넘어가면서요. 시간의 효율성을 극도로 높이려고 하는 사회 경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토대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통제, 전념, 도전이라고 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체 에너지가 가장 높은 오전에 성과와 연결된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에너지가 낮은 늦은 오후에는 내일을 준비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오늘을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열심히 살아내고 다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자동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의 성공을 돕는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우리들은 시너지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 시간에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학적 시간이라고 해서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 말고요.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서요.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 영혼의 시간, 주관적 시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잊었던 어떤 순간들, 어떻게 보면 나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순간들, 전념하는 어떤 과정들, 이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2시간에서 어떻게 바뀔까요?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그 안에서 얼만큼 내가 의식적으로 훈련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무슨 개념을 배운다.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독서를 하면 될까요? 내가 그걸로 전문가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은 책상부터 치우셔야 돼요. 책상 치우는 게 핵심입니다. 책상부터 치우는 거예요. 책상을 깨끗하게 치우는 겁니다. 1시간을 내가 볼 수 있으면 책상 치우는데 30분 써도 돼요. 괜찮아요. 깨끗하게 치우고 스탠드 준비하고 아주 예쁘게 조명 만들고 이거 한 다음에 30분 동안 전념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때 뭐가 중요할 수 있다? 타임. 여러분 제가 이 제품 광고하는 분 아닙니다.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시간을 선물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사실 저는요, 시간이 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선물은 그 자체가 의미 있다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스케이트보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형이라든지, 여기 어떤 볼링공이라든지, 아니, 볼링공이네, 농구공이라든지, 이런 선물들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이 의미 있다기보다는, 그 선물을 갖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우리 아빠랑 어떤 경험을 하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볼 때요, 항상 바빠서 시간을 항상 쫓겨나가는 어떤 나를 쫓아오고 있는 나를 어떤 추격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이 보지 마시고, 항상 시간이라는 걸 스트레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남는 시간을 배치하셔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값지게 의미 있는 경험을 많이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작게라도 이번 시간에 구축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선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에이도 리더님들의 2024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 아시죠? 성장한다는 게 인간에게 엄청난 행복입니다. 성장의 끝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큰 성장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